예, 유석엽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을 보면서 우리 해수부가 전혀 법을 모르거나 법률을 무시하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이러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장관님, 아까 특조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5번 만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예, 실장이 그렇게 만났고 저는 그 위원장 포함해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전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은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해오는데요. 해수부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은. 저기 대한변협 추천위원이랍니다. 저 잘못 본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답변을 아까 잘못 그렇게 바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임위원이 네 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빼고도. 네. 예. 그러니까 답변은 아까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세월호 참사가 터지는 겁니다. 예. 정확해야 되는데. 예. 장관님, 행정절차법에 의하면은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은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법 98조에 2에 보면은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행정절차법을 봐도 그렇고 국회법을 봐도 그렇고 왜 이번 시행령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 뭐 입법 예고안은 뭐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개되어 있어서 국회 송부를 좀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행령은 정말 중요한 시행령 아닙니까? 이건 위법이에요.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시행령을 국회에 우리 농해수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국회법을 위배한 것인데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뭐 국회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지난 입법 예고한 지 6일이 경과한 날인 4월 1일에 행정실에 시행령안을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4월 며칠 날이요? 4월 1일입니다. 예. 행정실에서는 받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동안? 답변해. 아까 지금 저 장관 답변에 대해서 뭐라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쪽에 전자문서로 들어오는 내용 안 들어왔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냥 이거 분위기 되게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해수부, 정책실장? 해양정책실장.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 들어.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담당자. 우리 지금 해양정책실장은 국회에서 새누리당 전문위원으로 엊그제까지 이러다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누구보다도 국회법을 잘 알 것이고, 또 뭐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은 잘 알 것이라 생각하는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든 국회법에 의해서든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우리 담당 과장께서 4월 1일 날 우리 국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전자메일로 보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계속 확인한 것은 우리 행정실에서 받은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사항을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장관님. 뭐냐면은 지금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서 어떤 행정처분 등을 하게 되면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례를 참고해 봐도 이 시행령 자체가 지금 절차를 위반한 무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겁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보조하시는 분들 우리 장관님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을 하나 갖다 드리세요. 전문으로 되어 있는 거 특별법 갖다 드리세요. 그 특별법 1조 목적에 보면은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해 재난 예방과 대응 방안을 수립해서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5조에 가보십시오. 5조. 5조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호 보면은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2호에 보면은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호에 보면은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 군안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만 봐도 지금 그 시행령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시겠죠.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정부 조사 결과에 국한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은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거 아까 장관님께서도 결국 인정하는 답변 아니셨어요? 그 부분은 그 구조를 해석하는 예. 과정에서 좀 문제가 그러니까 있어서 말이죠. 그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틀림없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시행령이. 그 다음에 이제 더 계속해서 보십시오. 시행령을. 15조 봐주십시오. 15조. 법률 15조 말씀합니다.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정원을 뭐 90명으로 정하든 80명으로 정하든 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2항을 보세요. 15조 제2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셔가지고 18조 5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18조. 18조가 사무처의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 18조 5항을 보시면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앞에서 말씀드린 16조 제4항에서 15조 제2항에서 말씀드린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의미는 지금 어떻게 이 법을 봐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위원회의 조직이라는 것은 위원회의 본회의가 있을 것이고 본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바로 16조와 같은 소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17조와 같은 자문기구를 둘 수가 있고 18조에 나왔는 사무처를 둘 수 있고 이런 것이 위원회의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자문기구, 사무처 이외의 위원회의 조직을 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이런 말씀이고 사무처 조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이 보세요. 이 18조 5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조에 보면은 위원회의 조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원회 안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위원회, 자문기구, 사무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는 위원회의 조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안에 소위원회든 자문기구 등 사무처는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다만 그 필요한 경우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들을 정하고 있는 그런 보완 체계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앞에 15조 2항을 배제하고 제 말씀 끝까지 아니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법을 만들 때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석하기 좀 이 곤란할 것 TF에서 같습니다. 예. 잘 읽어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우선이지 이게 사무처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우선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지가 않다니까요. 예, 좀 해석에 있어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어쨌든 위원회의 조직이 저는 이 해수부가 이번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소화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만들어온 관행대로 대통령령에다 이걸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지금 현재 시행령을 뭐 수정하고 뭐가 좀 표현이 잘못되어 있고 뭐가 좀 파견이 어떻고 그럼 이거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법률 21조 봐주십시오. 특별법 21조. 공무원 등의 파견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파견 요청을 몇 명을 했습니까? 예, 50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시행령에다 지금 보면은 몇 급은 어느 부처에 몇 명, 어느 부처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몇 급 공무원은 어느 부처에 몇 명, 어느 부처에 몇 명 시행령에다 다 못을 박았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파견은 원래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해서 요청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파견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시행령에다가 파견을 시킬 공무원의 숫자까지 직급까지 이렇게 못을 박는 시행령이 이 법률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위배하는 시행령이란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 예, 견해가 아니라 법률을 읽어보세요. 21조를. 아니, 그런데 종래의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예. 파견되는 공무원의 숫자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직급들을 조정해야만 파견되는 공무원을 정하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수시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고 그런다면 오히려 위원회의 운영이 오히려 원활하게 되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파견 50명을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누가 50명을 요청했습니까? 담당자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에 와서 답변해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날 특조위 시행령 요청안을 보면은 정원 120명에 공무원은 50명으로 명시가 돼 있고 민간인은 70명으로 해서 저희한테 시행령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 50명 그런 기준을 그동안에 이제 앞으로 계속 특조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1대1 균형의 원칙 그런 부분도 많이 논의돼서 저희가 입법 예고안에 그런 부분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거듭해서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50명, 70명이라도 지켜야지 그것도 안 지키면서 뭐 42 대 43이죠, 현재.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엉망이에요, 엉망. 네, 그 부분은 이제 특조위 대한변협 추천 상임위원께서 저하고 그동안에 계속 논의하면서 공무원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다른 부처와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협조 그런 걸 위해서 한 1대1 정도의 그런 수준을 상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번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을 보면은 행정절차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무효인 시행령 추진이다라는 점을 거듭해서 확인 강조해드리고 또 이 특별법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지금 분명히 여기 보면은 사무처의 조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있어요. 위원회 규칙으로 사무처의 조직을 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면으로 이 특별법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그 법을 절대적으로 정면으로 위배한 잘못된 시행령이다. 법령의 근거를 갖지 못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잘못된 시행령이다. 그래서 이 시행령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건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법률에 맞게 절차에 맞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시는 점을 적극적으로 참조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거 위배하면 이 시행령 자체가 무효인데요. 견해가 좀 다양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존경하는 유성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따 보충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검토는 철회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까? 거기까지는 뭐 이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거 자, 아직 뭐 회의가 덜 끝났으니까 조금 이따. 자, 그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